하나, 둘, 셋. 자, 안녕하십니까. 장박사입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강의 영상, 이런 강습 영상을 좀 많이 찍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 바빴고, 우리 짱PD님, 그리고 짱사부님 전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 짱사부님 또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짱PD와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오늘 제가 찍고 싶은 영상은 리턴입니다. 제가 리턴에 대한 것들을 아직 영상을 못 담아드려서 리턴을 오늘 생각하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예전 그 플레이어로 할 때 활동할 때 제가 리턴이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자신 있었어요. 리턴 그리고 그런 이제 리턴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리턴은 어차피 제가 테니스를 영상에서 담아드렸지만 테니스에서 서브와 리턴이 5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죠. 왜냐면 단식이건 북식이건 서브와 리턴은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동호인들이 서브 연습도 많이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리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코치님들도 스트로크에 대한 연습들은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리턴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시키는 코치 선생님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비스와 리턴이 시합을 이기는 방법의 5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턴은 기본적으로 스트로크를 치는 스텝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제가 테니스는 응급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죠. 왜냐면 개방 운동이고 상대가 치는 샷에 따라 나도 반응을 해야 하고 그 공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며 다시 보내줄 거니 그러니까 받고 주고받는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리턴 상황은 스트로크 상황보다 조금 더 응급 상황이에요. 초응급 상황이라 봅니다. 왜? 상대는 이미 서비스라는 그 무기죠. 왜냐면 시속, 스핀, 위에서 오는 스핀력 그리고 파워 등이 포핸드를 칠 때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속도 자체도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런 공격적인 샷을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답을 찾아야만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좋은 경기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턴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리턴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턴은 아까 말했죠. 상대의 서비스는 스트로크보다 더 강한 서브를 갖고 있으면 속도 그리고 스핀 그리고 그렇지만 속도와 스핀은 강할지언정 서비스의 한계점, 제약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서비스의 공간입니다. 서비스는 코트를 나눴죠. 지금 현재 여기 서브의 존입니다. 서브 존이 나눠져 있죠. 지금 현재 대각선으로 서브를 넣는데 반절 센터를 기본으로 한 이 공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리턴을 하는 사람이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공간의 제약성을 갖고 있다는 거 어떤 얘기입니까? 자, 서브가 지금 서브의 공간적인 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서브를 넣는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지점 안쪽에 들어가는 공간, 이 공간만 우리가 케어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리턴이 할 수 있는 그나마 서브를 이길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 지금 이 뒤에 라인, 서비스 라인을 벗어나면 폴트입니다. 아무리 강한 서브도 폴트죠. 그러면 이 안에 떨어진다는 기분으로 할 때, 그리고 이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리턴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 서브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집어 넣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겠죠. 하지만 세컨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그거를 공략하고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지, 전술적으로 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턴의 스텝들은 스트로크의 이런 스텝들 같이 뭔가 발을 많이 교차하면서 스텝을 많이 잔발을 사용하는 스텝들을 사용하지 않죠. 그냥 굵직하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발리를 하는 스텝하고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기본적으로 스플릿 앤 그리고 스텝인 한 다음에 거기서 원, 투 방향을 따라서 테이크백을 하지 않죠. 스트로크 하듯이 라켓을 뺀다든지
이런 몸통을 많이 몸통은 턴하지만 라켓을 빼고 치는 속도가 아니죠. 그럼 뭐냐면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텝 인을 하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그걸 공략하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줄이기도 하고 그거를 따라서 스윙을 통해서 뭔가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다양한 리턴의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강한 것만이 아니고 상대의 약점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냐면 복식에서는 그런 것들을 로브로도 승화시키죠. 그리고 어프로치 앤 발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브 앤 대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턴을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 다양함 안에서 나의 무기, 나의 장점 몇 가지를 선택하면 백핸드로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포핸드로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명확하다면 여러분은 좋은 리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소에 대한 구애, 이런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거에 따른 내가 스텝을 안으로 들어오면서 때려낼 수 있는 리턴에 대한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포핸드 쪽에 와이드샷, 와이드에 대한 이 파란색 선 있죠, 하나. 그리고 이 중간에 바디 몸쪽에 붙이는 서브, 그리고 이 사이드 쪽에 백핸드 쪽에 붙이는 T존에 붙이는 샷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리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리턴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퍼스트 서브는 내가 좀 더 수비적이고 안정적으로 넘긴다고 할 때 세컨드 서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핸드 와이드 서브를 어떻게 받아낼지에 대한 스텝과 그리고 바디샷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T존에 들어온 샷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이드와 바디와 지금 T존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걸 어떻게 봅니까? 첫 번째, 눈이죠. 동체 시력을 통해서 볼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드, 백핸드 T존, 바디를 어떻게 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눈으로 보고 그 동작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플릿, 그래서 좋은 스플릿 스텝을 가져야만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넣는 서비스가 플랫인지 슬라이스인지 아니면 탑스핀 서브인지에 대한 토스를 보고 그리고 자세를 보고 예측하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모션을 보고 그거를 예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그걸 빨리게 준비하고 그걸 반응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턴에서 사용하는 스텝들은 발리에서 사용하는 스텝들과 조금은 비슷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 보실까요? 준비 자세에서 서버가 토스 후에 임팩트를 때리는 순간 스텝 인을 하죠. 그리고 스플릿을 밟은 상태에서 와이드 쪽일 때 와이드 오른발 1, 그리고 유니턴 1, 2, 그죠? 그리고 리커버리, 이런 식이죠. 자, 바디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슬라이스 서브는 몸쪽으로 안쪽으로 휘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밖으로 튀는지에 대한 서브에 대한 구질을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포핸드로 빠지면서 칠 거냐 아니면 백핸드로 빠지면서 칠 거냐 그걸 결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와이드 가운데로 바디를 포 쪽으로 돌아서 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준비 자세에서 왼발이 스텝인하고 왼발이 빠져나가면서 컨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T존에 오는 서브를 어떻게 칠 것인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토스 던질 때 스텝 인, 그리고 스플릿 후에 1, 왼발이 따라가겠죠. 그리고 컨택 2, 오른발, 그리고 다시 리커버리 하는, 이런 다시 준비 붙고 1, 2 때리고 다시 리커버리하고 준비 자세,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동호인 테니스에서는 백핸드 T존에 오는 서브들을 돌아서 포핸드로도 많이 공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몸이 가벼울 때. 근데 지금 요즘은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 샷들을 않고 그냥 중립 상황에서 와이드는 포, T존은 백핸드로 리턴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예전 어릴 때 몸이 빠를 때는 다 이걸 돌아가지고 비하인드 스텝을 통해서 스텝인하고 비하인드 스텝으로 해서 빠져나가면서 쳤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많이 쳤죠. 그리고 못 도는 공들에 한해서는 드라이브를 못 칠 때, 예전에 드라이브를 잘 못 칠 땐
로브를 올렸어요. 실제로 저는 이 듀스존에서 많이 살았었어요. 처음 우리가 할 때 복식에서 저는 듀스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식에서도 노예대 상황에서 저는 듀스존에서 노예들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건 뭐냐면 이쪽이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백핸드로 들어오는 T존에 들어오는 서브는 들어가면서 로브를 띄우고 포핸드 걸리면 다 임팩트 때리고 이런 식의 경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로브가 복식에서 이 로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전위가 있고 전위에 백핸드 쪽에 붙여 오른손잡이 기준 백 쪽에 붙여서 주고 들어가서 발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브를 하는 방식들은 탑스핀 로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뒷발에 힘을 주고 걸죠. 기본적으로 뒤에 돌고 들어올리면서 빠르게 떨어뜨리게 하지만 언더로브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텝 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로브를 올리죠. 그래야 상대가 보고 있다, 내 몸이 들어가는 걸 보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준비 자세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로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로브를 할 때는 뒷발을 뒤로 빠지면서 로브를 하면 아무리 좋은 로브에도 다 쫓아가서 때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뒤로 로브 자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으로 들어가면서 하면 이걸 칩으로 찍는지 아니면 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더로브는 들어가면서 올리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탑스핀 로브는 뒤로 빠지면서 걸어 올리죠. 그래야 좋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좋은 탑스핀 로브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리턴의 다양성을 조금 더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는지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